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시장의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거래 대금이 메마른 상태에서 극히 일부 종목만 수급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더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잘 추적해봐야겠죠.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진만 위인베스트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30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30개의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이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일 내렸지만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행진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어졌고요. 또한 오늘 시총 상위주, 대형주들 중에서 상승 종목을 찾기 어려웠는데 HMM이 쌍끌이 매수세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정부 관련 기대감 속에서 원전주가 강세 보이다가 탄력이 대체로 떨어졌었는데요. 이 윗꼬리가 길긴 했지만 G2파워는 9%대의 강세를 지켜냈고요. 디어유와 JYP엔터도 오늘 베스트 30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오늘 두 분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주실지 먼저 김진만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네이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대부분의 한국 주식의 차트들이 망가졌습니다. 거의 다 이평선에 하회를 하고 있고 물론 날이 새져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네이버가 그래도 대형주 중에 몇 안 되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과대 낙폭 상황에서 불구하고 0.4% 상승을 했고요. 여전히 이평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상승의 여러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제 반대로 카카오의 실적은 많이 무너졌었던 가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여러 부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여줬다라는 게 일단 증권가 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성장성을 확보했다라는 점, 미래의 가치를 확보했다라는 멀티플이 확보가 됨으로써 현재 주가보다는 사실상 여기서 빠진다 하더라도 그런 오히려 매수 찬스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지수를 거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슬슬 AI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서 광고 쪽에서 매출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내수 호랑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네이버 쓰시는 분들 여전히 주변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모였었을 때 네이버가 갖고 있는 AI 시스템이 클로버의 성장성 자체가 좀 돋보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이제 국내 기업이고 아시아권에서 오히려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만약에 지금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고 지금 CPI 발표 1분 있으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국채 금리가 조금 움직이게 되면서 성장주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네이버가 조정이 나와서 한 16만 원대까지 위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은 이제 그런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기존의 보유자분 혹은 바닥에서 정말 잘 매수를 해 내놓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한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나 17만 원대까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네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갔었을 때 매수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카카오는 여전히 매수하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진만 대표와 첫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 만나봤습니다. 네이버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등장하다니 참 시장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더 빠지면 매수 찬스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더불어 카카오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금 이런 엔터주들이 좀 힘을 좀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면 트럼프 정책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죠. 네. 대표적으로 재건이라든지 우주항공, 방산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다면
또 반대로 트럼프 피해주들,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조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왔고 힘을 좀 못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버텨주는 쪽이 트럼프랑 연관성이 없는 쪽. 예를 들어서 금융주들, 뭐 금융회사들은 미국이 규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이상한 불법 뭐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금융주들이 주가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엔터주 같은 이런 엔터주들도 이런 트럼프 정책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뭐 갑자기 뭐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미국에 와서 막 활동하라 이런 얘기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때 좀 피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입니다. 뭐 작년 여름까지는 정말 그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K-컬처, K-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작년에 좋았다가 올해 안 좋은 것은 뭐 실적도 작년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규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끼어 팔기 형식으로 앨범을 좀 반강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약간 이제 사재기를 조성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공정위원회에도 제소를 당하기도 했었고, 네. 또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 또 주요 아티스트들하고 계약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은 1년 동안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황 바닥에 닿았던 기대감들, 또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고, 또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뭐 BTS 같은 경우 이제 완전체가 이제 한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투자자의 관심을 좀 높여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스트레이 키즈라든지 트와이스 완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 상당한 과거에도 인기를 끌었었는데 뭐 요즘에 이제 엔화가 좀 강세를 띠고 상대적으로 그 원화가 오히려 더 약세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환율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성수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연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콘서트를 많이 하는 시즌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본다면 충분히 이번에 JYP 오늘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뭐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면 꾸준히 좋은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은 다른 뭐 YG엔터, 뭐 하이브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창희 본부장님과 JYP 엔터 만나봤습니다. 지금 트럼프 이슈에서 자유로운 섹터고 실적도 잘 나왔다라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만나보기에 앞서 조금 전 나온 경제 지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0월 근원 CPI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미국의 10월 CPI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2.6%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시장의 전망과 부합하는 10월 CPI가 나왔고요. 이어서 10월 근원 CPI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이 휘발유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죠. 전년 대비 3.3% 상승하면서 역시 시장의 예상치와는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미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만나볼게요. 먼저 김진만 대표님, 네이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수가 반등한다면은 가장 선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네이버의 성장과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반등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 빨리 좀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JYP 엔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K컬처의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터주 좀 함께 주가가 활짝 피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JYP 엔터도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김진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말썽인 종목이죠. 이제 고려아연 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네. 합니다. 오늘 이제 결국에는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철회를 했는데 사실 이게 공시 자체가 이제 나온 것도 사실 되게 엄청난 의문이었지만 철회함으로써 오히려 주주들은 좀 굉장히 또 혼선을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2.5조 원의 유상증자 철회로 급락을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전에는 2.5조 원의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주가가 빠졌는데 이번에는 철회를 함으로써 주가가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왜 한다고 해서 떨어졌고 안 한다고 하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고려아연이 오른 것 자체가 경영권 분쟁이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와중에서 이제 2.5조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마 지분을 좀 더 확보하고 이제 희석을 시키려는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즉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이어지다가 그게 이제 원사이드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다시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아마 이제 오늘 유상증자 철회로 일단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임시주주총회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양쪽에 추가적으로 더 있을 만한 실타는 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MBK 쪽이 조금 더 우선순위를 들 수밖에 없는 지분 구조고 이런 이제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려아연 현재 지배 주주들의 워낙 안 좋은 행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호 지분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 손에 들어갈지는 이제 미지수이긴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끝이 무조건 그러하듯이 결국에는 이전의 직전 주가로 좀 회귀할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적정 가치를 워낙 뛰어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를 좀 매입하기로 한 80만 원 초반대 혹은 이제 그 이상까지는 아마 주가가 좀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이제 좀 SM 관련된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SM도 비슷하게 주가가 막 경영권 분쟁으로 올랐다가 직전에 결국에는 비슷했던 주가로 회귀하듯이 고려아연도 최종적으로 한 60만 원에서 50만 원대 주가까지 아마 빠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100만 원 이상에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리스크는 아마 감안을 하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시간의 거래에서 좀 더 빠졌듯이 아마 내일 정도에서 80만 원대까지 가고 아마 일주일 이내에 좀 많이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만약에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한다는 액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100만 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워낙 유통 물량이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거래량에 붙어도 많이 오르거나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내가 이제 그래도 100만 원 초반대 사서 한 통신율이 한 5%에서 10%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떠나보낼 준비를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어느 정도 더 이상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도 여유 있을 만한 자금들이 없고 MBK 쪽에서도 더 이상 여유 있을 만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표만으로도 승부가 이미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거의 끝날 때가 됐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혹여나 단기 반등을 노리고 있을 만한 개인 투자자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주의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주가 상태는 너무 과포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 오늘 주의 종목으로 고려아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거 항상 비슷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을 함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SM의 과거 주가 추이를 좀 언급을 해주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라 전해드렸고요. 50만 원에서 60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유진 로봇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 흐름을 보여준 시점이 앨런 머스크가 정보효율위원회 회장으로 임명을 됐다라는 속보가 한 10시, 우리 10시 전후로 해서 나왔었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부 로봇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떤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죠. 쉽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참 미국은 이런 게 참 자유로운 게, 기업가가 이런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거고, 또 그 규제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테슬라 사업 부분하고 겹치는 또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그리고 우주,
산업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섹터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아예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로봇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로봇 규제할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샌드박스 그런 규제 완화로 로봇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인도에서 돌아다닐 수 없었는데 인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좀 미국에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면 관련된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규제가 조금 줄어들면서 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기 모델이죠.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유명한 회사였는데 네. 이거 말고도 최근에는 여러 어떤 이제 산업용 로봇이든 뭐 생활용 로봇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품들을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해요. 최근에는 이제 서진 시스템하고 합작을 해서 그 베트남 쪽에 있는 ESS 공장 관련해가지고 그 자율 이동 조작 로봇을 개발을 좀 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오늘 윗꼬리가 좀 나오면서 마감을 좀 했었는데 장중에는 거의 상한가 갔다가 17%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했죠. 코스닥이 7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피도 상당히 좀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왔다라면 이게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윗꼬리가 나온 것이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조금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가능성도 높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쨌든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준 유진 로봇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그렇고 윗꼬리는 시장이 회복되면 회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유진 로봇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씩 만나볼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유진 로봇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로봇의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가도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진만 대표님, 고려아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주주총회 가실 생각 아니면은 이제 슬슬 매도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직접 가실 거 아니면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종목 만나볼 순서입니다. 김진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삼성전자 가져왔습니다. 매번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좋지는 않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설마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파르고 빠르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는데 오늘 5만 원을 깨지나 안 깨지나 다들 아마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이제 거의 5만 원이 깨진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CPI 발표 이후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 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미국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반등엔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반등과 추세의 반등은 조금 더 다릅니다. 내일 하루 살려줬다라고 해서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가정할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이제 위클리 옵션 상황으로 봤었을 때 내일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52주 신저가를 달성을 해서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 때 이후 거의 그 구분에 근접하고 오히려 더 종가 기준으로는 월봉이 오히려 더 좀 음봉이 나온 상황인데 네. 지지선이 다 뚫렸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이 다 뚫린 종목은 보통 사지도 팔지도 말고 거기서 횡보를 조금 더 길게 했었을 때 사라고 했던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하락의 룸이 남아 있거나 혹은 이제 11월에 정말로 열심히 만들어서 한 53,000원에서 55,000원까지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다음 달을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한국 지수의 하락의 주범이다라고 이야기 오늘 많이 하더라고요. 코스피가 하락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생각보다 다른 별도의 종목들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많았는데 반등에 성공을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아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온 또 이제 마이크론의 리포트, 디램 쪽, 닌드 쪽에 여전히 겨울은 지속된다라는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봤었을 때 단기간에 삼성전자를 반등을 시킬
시킬 요소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두 가지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주환원책에 훨씬 더 이제 지금 주주환원 공시를 아직 안 내놓은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빠른 주주환원 공시를 통해서 어떻게 좀 시장에서 외국인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M&A를 통해서 멀티플을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멀티플을 확보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지금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집 나간 외인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단기간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만약에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삼성전자 코를 잡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코를 잡게 되면서 그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단기성 자금이죠. 이제 신용이나 미수 자금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단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절대 못 올라갑니다. 외국인들이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전에 계속 설명해 드린 것처럼 500만 주 이상 3일 정도 산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진짜로 기계적으로 워낙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상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순수하게 좋은 이야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좀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53,000원에서 4,000원에 지지하는 것을 보고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사실 워낙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서 8만 원대의 주가를 회귀하려면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진만 대표님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우선 반등을 좀 확인을 하려면 500만 주 이상 3거래일은 그래도 외인이 사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확실한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반전의 재료, 이 후보로는 주주환원 공시 혹은 M&A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로봇주도 조금 강하긴 했고요. 원전주들도 조금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G2 파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이제 원전 관련된 예산을 확대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정부 관련된 국책 사업을 G2파가 계속 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내년에 대한 어떤 매출 꾸준하게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G2파워의 상승이 나오게 된 거는 글로벌 펀드 GEM 쪽으로 해가지고 지분 매각 12% 지분 매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G2파워에 물론 오늘 이제 종가기 때문에 얼마에 매각하는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종가로만 계산을 시가총을 계산해도 한 1,600억 정도 될 거거든요. 1,700억 정도. 그러면 1,700억에서 한 12% 지분이라 그러면 최소한 한 150억 정도는 자금 조달을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결국은 뭐 연구개발이라든지 공장이나 증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투자 자금을 했다라는 것도 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 미국 법인을 좀 인수를 좀 하면서 현지 법인을 인수하면서 ESS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지분 매각하고도 연관성이 좀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빠르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를 좀 재평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미국이 대규모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계속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을 2050년까지 3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한 것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럼 변압기 쇼티지는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G2파워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은 만약에 아까도 제가 유진노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단기적 조정이 나온 거라면 이 윗꼬리가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G2파워 오늘의 윗골이 역시 유진로브처럼 시장에 밀려서 나온 꼬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9% 상승률을 지켜낸 거는 정말 이 앞으로의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김진만 대표님 오늘 시장 참 나빴습니다. 주의 종목이 2개가 됐는데 네. 삼성전자 한마디 정리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앞자리가 4가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사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상으로는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 삼성전자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냉정하게 봤었을 때 5만 원 한번 깨졌다가 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일단 깨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깨졌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앞자리를 놓으면 그래도 손해는 안 보일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봤었을 때 그래서 일단은 4자가 봤었을 때 사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라리 4만 전자를 찍고 얼른 올라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G2파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원전의 파워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네, 너무 반전이 지금 다른 대조적이어서 네, G2파워로 원전의 파워 느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30의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